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또 최근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이 연달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은 좋은 기업들, 또 시장에서 이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좋은 자리에서 편입을 해두고 또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또 나름대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20일부터 계속해서 하락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 이슈만 잘 쫓아간다면은 충분히 수익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조정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수익률 기록을 한 종목이고요. 말 그대로 좀 빛의 속도로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종목인데 종목명은 이제 비츠로테크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테마보다는 좀 두 가지 테마, 좀 이슈가 부각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좀 듀얼 모멘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 융합 쪽 관련된 종목이 이 테마가 우선은 단기적으로 주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 테마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5월 24일일 겁니다. 5월 24일 날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쪽으로도 또 이슈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투심이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 유입,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유동성이 좀 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증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한 가지 이슈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그 이슈들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하고 부합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 특히나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했었을 때 상승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음봉이 달렸을 때 6에서 7% 정도의 장대 음봉이 달렸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핵융합 관련된 종목 한 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조금은 뭐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선은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있거든요. 그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2차 목표가까지는 계속 바라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호 발사 관련된 물론 뭐 1차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뭐 누리호 발사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조금은 먼저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들은 뭐 AP성이나 그죠? AP성도 사실 제 포트 상시 5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AP 시스템,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등등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제 비츠로테크가 좀 관심 받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자체도 최근에 장대양봉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는 아직까지는 한 400만 주 정도가 터지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2차 목표가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 좀 편입을 그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이 JC케미칼 바로 어제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즘에 이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역대급 폭염이 날씨가 상당히 더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폭염과 이 종목이 왜 연관이 되어 있으냐, 연관이 될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폭염, 이 슈퍼 엘니뇨 관련해 가지고 폭염 역대급 더위가 나와주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파묘, 야자수가 전 세계 대부분을 그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조금 이상해진다 한다면은 이런 생산에 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JC케미칼은 바이오 연료 쪽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파묘 가격의 상승은 결국에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그 판가 자체가 같이 올라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으로부터 만약에 파묘에 대한 이런 생산 차질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폭염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또 게다가 친환경 관련돼 가지고 뭐 이 바이오 연료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증유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해운업이나 항공업에서도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뿐만 아니라 뭐 여름 테마, 폭염 테마도 같이 오히려 부각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안 갈까요?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쉬어간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사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그동안에 조금 쉬어갔던 종목들이 약간 키 맞추기 하는 경향도 강했고, 특히나 자동차 부품이 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또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 또 시장을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쉬어가는 거지. 이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다져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또 충분히 주목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동차 오빠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주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현재가는요. 8,450원이고요. 종목명은 세종공업입니다. 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실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차트를 대부분 매일매일 돌려보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눌림목 공략하기에 좀 좋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SL이나 뭐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 뭐 화신 이런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저는 많이는 좀 올라와 있다. 물론 뭐 세종공업도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양봉이 달렸다가 거래량이 조금 실렸다가 눌림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수급이 유입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세종공업은 오늘은 조금은 차트를 돌려보다가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서 차트 베이스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마디, 오늘장 한마디 보시면은 탄소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또 부각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과거 이제 최근에 이슈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나름대로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한 참고를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 딱 제목만 따와봤습니다. 첫 번째가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줬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대차하고 이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라는 BMA 핵심 협력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년에 이제 이 세종공업뿐만 아니라 뭐 서현이화나 이런 기업들도 같이 또 이렇게 채택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수소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물론 뭐 아직까지 이 수소 쪽에 대한 이슈가 이전처럼 뭐 크게 뭐 전기차와 뭐 대등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앞으로 이 수소차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들도 있구나 좀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차를 볼게요. 자, 차트를 좀 봤습니다. 지금 조금은 밑에가 좀 잘려 있는 것 같은데, 자, 위에 차트는 일봉 차트고요. 아래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면서 뭐 30분봉 매매를 주로 봅니다. 이런 30분봉 매매를 봤었을 때 좋은 거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요.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스윙 매매하기에 좋은 차트의 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아무리 분봉이 이쁘더라도요. 주봉과 일봉에 대한 위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이 롱사이드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셀사이드로 갈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름 이 기술적 저항대 돌파한 모습에서 거래가 한번 강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피봇이라는 보조 지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좀 도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고요.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어제 좀 급락 비슷하게 나왔다가 오늘도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워낙 흔들고 있는 섹터가 지금 되었는데, 요 이제 자동차 랠리, 요거 이제 2분기 내내 좀 홀딩해도 될까? 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뭐 홀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격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부각을 받았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격도를 보는 이유는 이 5이격이나 뭐 12동 평균선에 다시 또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할 때 보통 많이 보잖아요. 뭐 5이격이든 22격이든. 근데 우선은 뭐 강약 조절은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으로 하반기에 자동차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단기적인 노이즈가 발생을 해가지고 최근에 좀 올라왔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줘서 주가 등락이 컸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또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다
그 캔들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아직까지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실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2분기에 현대차의 실적 또한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면서 2분기 또 성수기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2분기 실적까지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좀 바라봐도 나쁘지 않은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 9,1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